자, 우리 콜렉티브 피닝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콜렉티브 피닝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볼텍스가 있고, 여기 지금 이게 전체 볼텍스가 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렇게 이 디펙트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있을 때, 디펙트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제 콜렉티브라 그랬느냐면은, 여기에 요런 피닝 센터들이 있는데, 피닝 센터들이 이게 있어가지고 무지장 많은 놈이 볼텍스 하나를 이렇게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콜렉티브 피닝 이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전에 이게 몇 개였죠? 이게 비스부스 2212인가에서 팬케이크 볼텍스 하나당 이게 몇 개 정도 있는가? 8개. 케이스가 7개, 무슨 10개니? 8개. 8개였다가 7개? 그게 그건데 7개나 8개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했어요. 이거 얘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놈들이 이제 꼿꼿하게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조금씩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육각형을 이루면서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은 이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찌그러져 있구나. 이거하고 다음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길이는 이 길이가 뭐였느냐면 이게 RC였고 이 길이가 얼마였느냐면 LC였는데 이 RC하고 LC만큼은 그래도 요 모양새를 이렇게 거의 유지하고 있더라. 응? 그래서 이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는 이 길이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놈들은 적어도 이놈들은 여기에 RC하고 LC만큼은 거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고 RC하고 LC는 피닝이 만약에 더 커진다든지 피닝이 더 많아진다든지 그러면은 RC하고 LC가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모양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다. 그러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는 이 RC하고 LC가 과연 피닝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길이가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게 많이 가면은 이렇게 레귤라게 돼 있지 않고 막 찌그러지고 다 그런 형태로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찌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찌그러지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시어 모듈러 쓰고 요만큼 이렇게 갔을 때 요게 그러니까 요만큼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이 정도에서 이만큼 이렇게 오리지널의 길이가 이건데 거기에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찌그러져 있으면은 그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증가를 해요. 에너지 증가가 이제 스프링 콘스탄트 KX 자승하고 똑같은 모양을 해가지고 저 정도로 이렇게 찌그러지더라. 그래서 C66가 요즘에 우리가 C66, C44 다 계산을 했는데 C66가 이제 시어 모듈러 쓰고 이게 이제 틸트 모듈러 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본래보다도 이게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를 하거든. 그런데 이놈들이 왜 찌그러지느냐 하면은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붙잡기 때문에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붙잡기 때문에 찌그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찌그러지면은 본래 있는 것보다 찌그러뜨렸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더 증가를 하냐면 스프링의 그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하나는 틸트고 하나는 시어 모듈러스예요. 틸트는 뭐냐면
이렇게 놓고서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게 이제 이 틸트잖아. 틸트는 어느 것에 관계가 되느냐면 틸트는 L에 관계가 되는 거고 쉬어는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관계가 되느냐면 이 길이 요게 조금 이렇게 가는 거 그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 지금 라틴 오브시니코프의 콜렉티브 피닝 이론을 지금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에너지가 증가했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찌그러지느냐면 무언가가 일부러 이거를 유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디펙트들 피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를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요렇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놈이 지금 옆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놈이 이렇게 해서 옆에만큼 이렇게 가서 이제 찌그러진 거란 말이에요. 옆에 가서 찌그러진 건데 이 옆에 가서 찌그러지는 것들에 찌그러지면은 이게 디펙트의 개수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피닝이 이제 증가를 하느냐 이건데 그냥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간다 그러면 n번을 가면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n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오른쪽 디펙트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놈이 보텍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디펙트 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한번 가요. 그 다음에 저쪽에 또 하나 있으면 이제 더 가고 뭐 디펙트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에도 디펙트가 있고 왼쪽에도 디펙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 또 한 번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모양새가 무엇하고 똑같으냐면은 여러분들 랜덤 워크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만약에 n번을 갔다 그러면 n이지만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오리진에서부터 얼마만큼 이놈이 비껴갔느냐 하는 거는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루트 n에 비례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랜덤 워크에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아규먼트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n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n의 2분의 1에 비례하게 되더라. 한 번 가서 F라는 힘으로 한 번 가서 크기만큼 이렇게 움직이는데 n번을 갔으면은 여기 n에 비례하는데 n번 가는 게 아니라 랜덤워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n의 2분의 1에 관계가 된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아기를 해요. 근데 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불안하게 그래서 두 개의 컴피팅이 있단 말이야. 어떤 거냐면 디펙트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옆으로 가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본래 오리지널에서 옆으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가지 못하게 하는 두 개의 힘이 이렇게 이제 서로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당한 순간에 그 이제 이퀄리브리움을 찾는데 그 적당한 순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RC를 적당히 조절을 해가지고 그 LC하고 RC가 되면은 이 전체의 피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증가시키는 거고 한쪽은 감소시키는 건데 그것들이 다 뭐의 함수냐면 RC하고 LC의 함수인데 이 포텐셜이 뭐냐면은 포텐셜이 RC의 자승에다가 LC 포텐셜이 아니에요. 볼륨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 RC가 요거 하나 있고 LC가 하나 있고 요 볼륨에 RC하고 LC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델타의 RC도 제로가 되는 점에서 델타의 F에다가 델타의 LC도 제로가 되는 점에서 적당한 그 선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RC하고 LC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놈이 이제 찌그러질 거다 하는 게 이게 콜렉티브 피닝 티어리의 그 메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요게 미니마이즈 시켜가지고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느냐면 LC하고 RC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LC를 구하면 그에다가 C44에 C66에 C의 자승에다가 F 자승이 되고 RC도 어떻게 되느냐면 RC도 여기다가 2에 뭐 2분의 1에다가 C44에
C66에 2분의 3에다가 파스칼 자승에다가 뭐 이렇게 같은 거. 물론 요거에다가 LC에다가 RC에 자석을 하면 이제 볼륨도 나오고 그래서 이 볼륨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놈이 이만한 볼륨이 지금 움직이는지 거의 한꺼번에 이제 움직여요. 그거까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 LC하고 RC가 이 디펙트가 많아지고 그러면 LC하고 RC가 작아집니다. 과연 그런 거를 보자. 그랬더니 그래 이게 N이 뭐냐면은 넘버 오브 디펙트였잖아. 그 다음에 F는 뭐냐면은 디펙트의 스트렝스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디펙트의 스트렝스나 디펙트가 많아지면은 LC가 또는 RC가 VC가 작아진다 하는 것들도 이제 클리어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크리티컬 커런트 데스티 같은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요. 여기서 우리가 뭐 C44하고 C66를 모르느냐, 우리가 요즘 시간에 C44하고 C66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C44하고 C66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프리 에너지가 이제 낮아지는데 이 디펙트가 델타 F고 델타 F의 미니멈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델타 F의 미니멈은 원래는 크시 같은 것들이 찌그러지지 않았으면은 디펙트가 없었으면 찌그러지지도 않았을 거고 델타 F가 이제 제로가 됐을 텐데 여기에 이쪽 저쪽에 피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찌그러지면서 전체가 시스템이 볼텍스들의 콜렉티브한 모션들이 볼텍스들의 모션들이 더 안정한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닝이 없으면은 이것들이 다 레귤러하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피닝이 있어가지고 피닝 사이트를 향해가지고 조금씩 다 찌그러지면서 어드저스트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프리 에너지가 점점 작아질 거고 그렇다면은 크리티컬 커런트 데스티가 어떻게 될 거냐 크리티컬 커런트 데스티가 이제 증가를 할 거다 하는 거고 우리가 미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복잡하지만 약간의 물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텍스가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 보면 LC가 RC보다 굉장히 클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LC하고 RC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LC하고 RC를 했는데 LC하고 RC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것들이 이게 상당히 1보다 크다는 거를 윗소식에서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델타의 미니멈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델타의 미니멈은 N자승의 F4승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모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미니멈점이라는 게 이게 에너지가 이제 디펙트 때문에 낮아지는 건데 그 미니멈 점은 N자승의 F의 자승이 항상 N 곱하기 F의 자승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랜덤워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N이 나오면 항상 F의 자승하고 N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당연한 게 요 벡터를 보면 이 F하고 N이 들어간 자리는 한 번 딱 들어가는데 N하고 F하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N하고 F의 자승하고 항상 붙어서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N하고 F의 붙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 에다가 이게 이제 힘이잖아. 그런데 힘을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 단위 길이당의 힘이다 뭐 이런 거 계산하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N자승에다가 N자승에다가 뭐 이렇게 가지고 이게 GC 같은 것들도 보면 N하고 F가 더 크면 뭐 GC가 크다 이런 얘기를 이 이론은 잘 맞다가 이게 멜팅
그 볼텍스들의 멜팅 근처로 가면은 이 콜렉티브 피닝 시어리가 잘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멜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픽 이펙트 근처로 가면은 이 콜렉티브 피닝 이론이 잘 맞지 않아요. 픽 이펙트로 가면은 랜덤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n의 2분의 1승 랜덤 웍이 별로 잘 안 맞고 이게 각각의 볼텍스 같은 것들이 피닝 사이트를 이렇게 딱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게 n의 2분의 1에 잘 맞지 않고 n에 비례하게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갑자기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휙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현숙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픽 이펙트 근처로 가면은 콜렉티브 피닝 이론이 잘 맞지 않아요. 아까 같이 랜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휙 하면서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커지는 그런 데서는 이게 잘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프리 에너지를 보면 프리 에너지가 스프링 콘스탄트에다가 뭐 거리의 자성 이꼴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지 않아요. 그거는 뭐에 비례를 했느냐면 리니어 레스폰스 정도로 이제 비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K 곱하기 X 정도로 이렇게 한 건데 그 영역은 이제 훨씬 다른 지나가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들은 무엇에 기준을 뒀느냐면은 이게 3디멘셔널 볼텍스들을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우리의 샘플들이 이렇게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는데 벌써 이렇게 하늘에 벌써 닿고 땅에 닿고 이런 볼텍스가 그래서 이 볼텍스 이 길이가 만약에 D가 돼가지고 2차원적인 그러한 샘플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한다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면은 이 LC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져요. 여기가 D가 돼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2차원이 되면은 이 콜렉티브 피닝 시어리를 LC를 뭐로 놓고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D로 놓고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볼륨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RC의 자승에다가 LC였는데 LC 대신 이제 D를 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항을 가지고 몇 개 항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 2개 항을 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이 하는데 근데 아까는 미분을 두어 달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드저스트 해야 되는 게 LC하고 RC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드저스트 해야 되는 게 LC하고 RC가 아니라 어드저스트 해야 되는 게 RC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볼륨도 RC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 프리 에너지를 RC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제로가 되는 RC를 찾아가지고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 같은 것들을 이제 구하면 돼요.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는 뭐가 되냐면 그것도 똑같아. NF의 자승 갖고 되고 C66의 식으로 되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을 전개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라킨하고 오브시니코프야. 라킨하고 오브시니코프는 그래서 이 볼텍스 피직스에서 엄청나게 그 좋은 일을 벌였고 이 라킨하고 오브시니코프하고 그 다음에 블레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이 볼텍스의 이 피닝 문제를 다뤄가지고 리뷰 아티클을 쓰는데 그놈의 리뷰 아티클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뷰 아티클은 한 4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그 리뷰 아티클을 읽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리뷰 아티클을 읽었어. 나름 내가 리뷰 아티클을 해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김문석 박사 지금 표준연에 있는 김문석 박사 있을 때 그걸 먹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중간에 하다가 말았어. 왜냐면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도 지치고 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데 오늘 이렇게 김문석 박사 만나서 이렇게 답변을 김문석 박사 얘기가 그때 했던 거 다시 비디오를 보니까 참 많이 틀리고 엉터리 참 많았다고.
그게 뭐, 블랙터 그 논문 여러분들 언제 이 시간이 있으면은 기운이 되면은 한번 몇 달 잡고서 한번 읽어봐요. 블랙터한테 말이지, 얘기를 했대. 블랙터가 전 세계의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쓴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지네 단어가. 지네들이 그 파트로 나눠가지고 논문이 있어가지고 지네 단어. 그래서 이 블랙터에 그 아티클을 보면 지겨워. 그냥 뭐 끝이 없이 지겹고 끝이 없이 지겹고. 우리 논문 읽을 때 항상 뭐 하냐 막 있다가 항상 뒤쪽을 쭉 하거든. 언제는 다 읽을까 해가지고 말이지. 이놈의 공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전혀 귀가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하여간에 그 플래터에 그 리뷰 아티클이 있으니까 그 플래터의 리뷰 아티클을 한번 읽어봐요. 근데 이제 이 콜렉티브 피닝 시어리, 볼텍스 클래스 시어리를 그래도 열심히 읽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크나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피셔, 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쓴 아티클이 있는데 이놈이 그것도 이게 또 리뷰 아티클 같은 그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이지 이제 그것도 이제 젊었을 때 그 논문을 내가 읽느라고 조금 전까지 내가 읽은 거. 예, 이게 피셔 휴즈라는 그 논문이 있어. 이 사람들이 그 피지컬 리뷰기에다가 논문을 하나 조금 전까지 읽더라고. 조금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볼텍스 클래스 이론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아티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논문 하나인데 힘도 좋지. 그래가지고 이 안을 보면 볼텍스 클래스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거든. 게다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거 이제 논문을 열심히 읽은 기억이 나는데 볼텍스 클래스 이론은 지금 어저께부터 이렇게 볼래니까 내가 옛날에 바삭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그게 그냥 싹 갈리고 힘들고 그래서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를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졸다가 제대로 이제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야. 피셔 휴즈인데 왜 이 피셔가 왜 이게 피셔 이게 남편 피셔 마누라 피셔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빠 피셔냐 아빠 아들 피셔냐 어? 그것도 아니야. 뭘까? 형하고 아우야. 이 위에 있는 게 형이고 이게 아우예요. 형 피셔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 피셔야. 동생 이름이 누구냐면 매티어스 피셔야. 그래서 다니엘 피셔는 프린스턴에 있었고 매티어스 피셔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IBM에 있었는데 지금 동생 피셔는 어디로 가 있느냐면 동생 피셔는 산타바바라에 있어요. 산타바바라. 동생 피셔가 작년도에 그 키아스에 와가지고 키아스에서 김영백 토론토의 김영백께서 키아스에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김영백 교수가 그 오가나이즈를 한 거기에 동생 피셔가 왔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피닉스팍에도 동생 피셔가 한 번 왔어요. 상당히 리딩 이론 물리학자 피셔하고 피셔가 일어났고 이게 아버지도 피셔야 그지? 아버지 피셔가 있고 형 피셔가 있고 아들 피셔가 있는데 세 사람이 다 통계 물리학을 이론을 했어요. 그래서 일화가 이제 굉장히 많아. 아빠 피셔가 스케일링. 아빠 피셔가 스케일링 이론을 정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빠 피셔가 노벨상을 타는 줄 알았더니 아빠 피셔가 노벨상을 못 탔어요. 아빠 피셔는 노벨상을 못 타고 이 스케일링 이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리노멀리제이션 그런 이론들을 피셔도 많이 했고 카드노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윌슨이 이제 많이 했는데 세 사람이 노벨상을 한꺼번에 못 타고 그 윌슨 혼자서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연 왜 한 사람만 줬느냐? 왜 한 사람만 줬느냐? 그러면 이 아버지 피셔도 진짜 그 페이스 트랜지션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스케일링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아버지 피셔 그러면서 아버지 피셔가 노벨상을 못하고 진짜 그 보니까 제일 일을 많이 한 거는 역시 윌슨 노벨상을 주는 노벨상을 탈 만한 하나도 없죠. 그랬어요. 윌슨 아저씨 쫓겨날 뻔하던 아저씨인데 이 윌슨 아저씨가 그 코넬 대학에 있으면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논문이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내쫓자 그랬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 한스 베트인지 누가 똑똑하고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냥 놔두자 그래가지고 안 쫓아냈고 그래서 논문 몇 개를 냈는데 한참 많은 논문들이 노벨상을 따른 물리학에서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인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에 같은 이론들을 이론들도 다 냈고 마이클 피셔 하고 카드노프도 이제 그 일을 많이 했는데 역시 그 중에 진수는 윌슨이에요. 여러분들 파이만 책을 보면 파이만 책에서 파이만이 앞에서 이제 서문을 썼는데 북 두드리고 있잖아. 응? 북 두드리면서 거기다 서문 쓴 것 중에서 칼텍에서 파이만 책 이렇게 강의했을 때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은 학생이 하나 있긴 있었다. 이렇게 쓰게 서문을 쓰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윌슨이에요. 파이만이 자기가 쫙 강의를 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의 심증을 뚫어보면서 끝까지 쫓아왔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윌슨이고 이 피셔도 그래서 그때 큰 업적들이 있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카다노프인지 피셔인지 노벨상을 이렇게 추천하는 커뮤니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잘 사귀었으면 셋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진짜 한 번 나갔기 때문에 그 업적으로는 다시 나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 피셔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마이클 피셔예요. 마이클 피셔도 우리나라에 한 번 왔었어요. 언제 왔느냐면은 APCTP inauguration이라 그래서 APCTP 처음 만들고서 큰 학회를 하나 열었는데 마이클 피셔도 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형 피셔는 한국에 있는 걸 내가 모르고 동생 피셔, 베이시에스 피셔는 한국에 이제 왔어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 이 아버지 피셔는 공부를 진짜 잘하고 그래가지고 물리를 공부를 할 때는 아들들이 복도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공부할 때는 아들들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집안에서 텔레비도 안 끼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가지고 이 형 피셔하고 동생 피셔가 있었는데 근데 동생 피셔가 그래가지고 저렇게 지겨운 물리는 왜 하는가 가족들을 이렇게 감옥에다가 닫혀놓고서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피셔는 나는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마라톤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에는 너무 시력이 모자란다는 거를 느끼고 그 다음에 물리학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왜냐하면 본인한테 다 들은 얘기들이거든. 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 이 마이클 피셔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리라는 게 이렇게 쉽고 말이지 이런 건데 이거 공부하는데 왜 애들을 뛰지 못하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아버지를 존경을 안 한다고 그런
이런 거 여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뭐 그래요. 아, 이건 뒷얘기니까 맞는지 뭐 틀리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인터넷에 공개되더랬더니 아버지가 고소하고 거지 나가지. 아, 이 아들 피셔, 미스 피셔가 예전에 막 얘기가 이 자기 딸이 있는데 말이지. 자기 딸이 제일 헤이트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피직스라고 그래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뭐 이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헤이트하는 게 피직스인데 딸 얘기가 어느 날 아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헤이트하는 그곳에 제일 탤런트가 있는 거를 이제는 알겠다. 그래서 딸이 물리학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 동네는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물리를 하는데 끝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전에 왔을 때 내가 안 물어봤네. 그래서 딸이 진짜 하느냐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에 이게 세 사람이 다 한 분야에서 브라이트하고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절대로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는.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논문을 냈고 여러분들이 그 레코멘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피셔, 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피셔, 휴지. 걔네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 논문을 읽었다는 얘기거든. 피셔, 휴지다 그러면 이 논문, 그 논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논문을 읽었다는 건데 피셔, 휴지가 누구예요? 남편하고 부인이에요. 딱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끝장나는 거예요.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피셔 휴지. 이 피셔 휴지 이론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콜렉티브 피닝 시어리가 피닝 시어리가 이게 크리티컬 디멘션이 2하고 4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콜렉티브 피닝 시어리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는데 이놈이 이제 디펙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쭈그러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RC만큼 이것이 이제 LC만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는 세이프한데 이제 그 조금만 더 지나가면 벌써 쭈그러진 거는 이제 확실히 안다.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콜렉티브 피닝 시어리니까 이게 피닝 센터가 이것저것에 이제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디멘션이 4가 되면 크리티컬 디멘션이 돼가지고 피닝 센터가 없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피닝 센터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에서 얘기해서 3차원의 볼텍스는 2차원의 볼텍스. 자, 여러분 이렇게 봐요. 지금 이 볼텍스가 이렇게 있지. 3차원에서 이렇게 있지. 3차원이 되면은 3차원에서는 볼텍스는 위아래로 이렇게 있잖아. 4차원에 대해서 볼텍스가 어떻게 있느냐 그거는 물어보지 말아요. 볼텍스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근데 4차원에서 얘기해서는 피닝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크리티컬 디멘션이 뭐가 되냐면 4차원. 2차원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피닝에 의한 볼텍스 글래스 조금 이따 내가 이제 볼텍스 글래스 얘기를 할 텐데 2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볼텍스 글래스 트랜지션이 페이스 트랜지션의 TG가 제로가 돼요. 그래서 4차원이 되면은 이 볼텍스 글래스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하고 똑같아지고 2차원이 되면은 너무 볼텍스 글래스 피닝이 이제 세져가지고 그 볼텍스 글래스 페이스 트랜지션 온도가 명리되고 그 다음에 2차원하고 4차원 그 사이에서는 볼텍스 글래스 트랜지션 크리티컬 템퍼레이처가 이게 파이나이트한 값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4차원을 넘는다. 크리티컬 디멘션, 어퍼 크리티컬 디멘션을 이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민필드 이론이 이젝트 이론이 돼요. 그러니까 민필드 이론이 이젝트 하다는 얘기는 플락츄에이션 이펙트 같은 것들이 다 무시가 되고 그래서 그 심플한 민필드 이론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가 되는데 라킨 오브니 코프의 모델에 의하면 크리티컬 디멘션이 D = 4가 된다. 그리고 D가 4보다 작으면은 롱 레인지 오더가 디스트로이 된다. 그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게 4보다 넘으면은 이게 꼿꼿하게 해가지고 레귤러 레티스를 이루는데 이게 4보다 작으면은 가다가 언젠가는 쭈그러들어요. 그런데 2차원이 되면은 너무나 많이 쭈그러들어가지고 볼텍스 스트레이션 조차도 0이 됩니다. 어퍼 크리티컬 디멘션은 4고 로 크리티컬 디멘션은 2 플러스 엡실론이에요. 2차원보다는 더 큰데 2차원에다가 조금의 인터레이어 커플링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자, 물론 이 콜렉티브 피닝 이론이 상당히 잘 맞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 콜렉티브 피닝 이론이 맞을 때도 있고 이제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콜렉티브 피닝 이론에 LC나 RC보다도 더 큰 디펙트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뭐가 되냐면 칼륨나 디펙트가 있다든지 얘기했던 크림 바운다리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콜렉티브 피닝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콜렉티브 피닝 이론이 어떨 때 이제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면 이게 볼텍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볼텍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분명 볼텍스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럴 때 볼텍스들이 움직일 때 그게 이른바 뭐냐면은 볼텍스들이 피닝이 돼 있는데 우물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 볼텍스들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볼텍스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막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볼텍스 크립이라든지 볼텍스 하핑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때는 이 콜렉티브 피닝 이론이 이제 맞질 않아요. 콜렉티브 피닝 이론은 우리가 전개를 할 때 이렇게 볼텍스들이 움직이고 튀어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델링을 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콜렉티브 피닝 이론에 안 맞고 그 현상이 뭐냐면 자이언트 플락스 크립 이제 열에 의해 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한 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쫙쫙쫙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볼텍스들이 말이야. 볼텍스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볼텍스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볼텍스들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게 아주 힘차게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하여간에 뭐 이게 빠져나와서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저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볼텍스들이 이제 움직이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저항이 나타난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볼텍스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볼텍스들이 잘 안 움직일 거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가지 아주 서로 다른 입장을 표현한 그러한 이론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줘. 전류를 점점 흘려줘서 전류를 아주 크게 흘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놈들이 볼텍스들이 이제 뒤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전류를 만약에 적게 흘려주면은 볼텍스들이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면은 볼텍스에다 전류를 흘려주면은 로렌츠 포스 해가지고 이 볼텍스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볼텍스들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여기 지금 포텐셜이 있는데 포텐셜이 이게 뭐의 함수냐 하면은 이제 커런트의 함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커런트가 0일 경우에는 이게 깊숙이 숨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유제로다. 그런데 커런트를 점점 세게 흘려져 가지고 커런트가 어떤 크리티컬 커런트가 되면은 볼텍스들이 그냥 자유롭게 밖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J C분의 G라고 이렇게 쓰면 그 모양이 대부분 맞아요. J가 0일 때는 포텐셜이 유제로고 JC가 되면은 포텐셜이
0이 되니까 커런트를 점점 크게 흘려줘가지고 커런트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볼텍스들이 피닝에서 이제 튀어나오더라. 그런데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입장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J가 0이다 그러면 이게 유제로네. 그죠? J가 0이면 이게 유제로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J가 커지면은 UJ가 어떻게 되느냐면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커런트를 많이 흘려주면 볼텍스들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오느냐면은 피닝 포텐셜이 너무나 줄어드니까 J가 커지면 이게 빠져나와요. 그런데 두 개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뭐가 차이 나냐면 위에 놈은 J가 제로가 되면 유제로입니다. 아래 거는 J가 제로가 되면 무한대가 된다. 하나는 파이나이트한 거로 되고 하나는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J가 0으로 간다.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게 J가 이 포텐셜이 유한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에다가 열을 가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밖으로 그래도 쉽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J가 0으로 가면 아예 그 속에 포텐셜이 깊은 포텐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고 열을 줘도 튀어나오지 않고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볼텍스가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거는 트루리 슈퍼컨덕터가 됐대. 저항이 0인데 이거는 저항이 0에 가까이는 되지만 0은 아니고 이거는 저항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텍스 크립이라든지 볼텍스 허핑이라든지 그래서 볼텍스들이 이렇게 튀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론들을 기술을 할 때는 이 위쪽에 포텐셜이 좀 더 이제 맞아 들어갈 거다. 이 위쪽에 이 포텐셜 이름이 뭐냐면은 앤더슨 킴의 포텐셜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앤더슨 킴이야. 앤더슨은 그 유명한 PW 앤더슨이고 킴은 한국 사람이에요. 킴은 이게 앤더슨 킴의 이론인데 김영배라는 분이거든요. 김영배라는 사람이 초전도 물리학 초전도계에서 한국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건 이제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초전도 이론이 되게 1950년도 후반과 60년도 초에 이제 다 이루어졌거든.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파먹고서 이름 붙여놓은 것들이 이제 그 60년도 초나고 이루어지고 50년도 말이거나. 근데 어떻게 이 아저씨가 저기에 있었느냐? 어떻게 한국에서 군대 안 가고 미국에 가서 있었느냐? 이 아저씨가 한국 전쟁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무슨 하여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하는 것인데 어느 날 반도체를 하다가 초전도에다가 이 볼텍스의 하핑 문제를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족적을 남겨요. 그 당시에 이거 하나 쓰고 이름을 남겼는데 그때는 참 세월이 좋았어, 그지? 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앤더슨 리 모델, 현수 리 뭐 이런 거야. 그런데 말이야, 쉬운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거는 이름도 아직 안 붙인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이름 붙이기에는 것들이 많이 팔려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J가 0으로 가면 포텐셜이 얼마가 되느냐면 무한대가 되는 그러한 이제 모델이에요. 근데 이런 모델하고 이런 모델이 왜 나오게 되느냐면 위 모델은 볼텍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이것들을 기술을 할 때는 위 모델을 이제 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델을 보면은 J가 0으로 갈 때 포텐셜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트롤이 보텍스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R이 0으로 가는 그런 모델이다 이게 뭐냐면은 볼텍스 글래스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 이론이 이제 맞아들게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볼텍스 글래스 이론을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름대로 이 틴캅 아저씨가 이 책에서 이거를 유도를 했는데 제가 이게 읽고 또 읽는데 안만 해도 조금 엉터리 이론인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론은. 엉터리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틀렸거나 하나는 내가 이해 못했거나 그런데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좀 이상해. 그래도 자기도 그 뒤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이게 문제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한 놈만 놓고서 말이지 볼텍스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놈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피닝이 인피니티가 되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데 한 놈만 놓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많지만 뭐 이러고서 피닝 이론을 이제 정리했어요.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별로 이거를 일부러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애독한 이상한 아섬션 같은 것들을 보이다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그거는 내가 유도 안 할래. 워낙 뭐 디멘션 가지고 이것저것 쭈글락쭈글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이 이론을 이렇게 보니까 이 이론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이론은 진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이론이고 그렇게 심플하게 볼텍스 하나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이론이 나올 거다. 자, 요거를 보면 요거는 이제 앤더슨 킴의 이론인데 이 이론을 보면 이게 UJ 이렇게 써놓고 이게 U0 이렇게 써놓고 말이야 1-J JC에 이놈이 꽤 말이지. 이놈이 이게 꼭 뭐 1이 돼야 되느냐 2가 되면 안 되느냐 여기는 또 뭐 꼭 1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와시보드 포텐셜을 옛날에 공부를 했을 때 와시보드 포텐셜은 어디에 있는 포텐셜이냐면 포텐셜 조세핀 정션에서 나오는 그 포텐셜이 이런 포텐셜인데 피리어딕한 포텐셜인데 이거를 커런트를 흘려주면은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와시보드 포텐셜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빨래판하고 똑같으니까 이 와시보드 포텐셜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을 때는 요 모양을 저기다가 1- 뭐 저런 데다가 2차식이라든지 이런 데다 표현했을 텐데 이렇게 삐딱하게 된 거는 이게 밑바닥이 여기가 아니라 이게 조금 옆으로 이제 쉽게 했잖아. 그러고 이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면 이게 평소 모양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런 포텐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와시보드 포텐셜일 때는 1-JC분의 J의 한 2분의 3 정도가 이게 참 히팅이 돼요. 이게 조금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지? 코물선보다 조금 넓어졌거든. 그래서 이거 와시보드 포텐셜인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유도를 1차원인 경우에는 와시보드 포텐셜이고 2차원인 경우에는 무슨 포텐셜이라고 그랬지? 이런 것들이 2차원적으로 있는 게 있잖아. 쏙쏙쏙쏙쏙 들어가 있는 것들이 2차원적으로 2차 판에다가 그렇게 되어 있지. 달걀판 포텐셜이야. 달걀판 여기 카톤 준다? 그래. 카톤 가줄게. 에그 카톤 포텐셜. 와시보드 포텐셜은 1차원이고 에그 카톤 포텐셜은 뭐냐면 2차원이고
2차원 조셉슨 장천에서 이거 커터 포텐셜 굉장히 많이 나와. 특히 요즘 같이 레이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저의 그 스탠딩 웨이브를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이 원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 원자 잡아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노벨상들이 요즘에 좀 나왔었잖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파티클을 넣고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른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트롱리 콜리레이티드 일렉트론 시스템인데 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트롱리 콜리레이티드 일렉트론 시스템들은 고체 격자 내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인 것에 비해가지고 그것들은 레이저에 의해서 생겨난 포텐셜에서 이로써 나오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포텐셜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물질을 바꿔야 되는데 레이저 하는 사람들은 레이저의 인텐시티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서 그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론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시스템은 좋아요. 왜냐하면 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이제 가을에 아니 7월달에 키아스에는 메시우스 보이타 아저씨가 요새 그거 보니까 많이 나왔고 캠브리지에 있는 리트노드 같은 사람들도 이제 맡기는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보이타도 우리한테 왔었고 캠브리지 리트노드도 여기 왔었지 1년 반 전인가 왔었고 보이타 와가지고 우리 10시간은 강의를 하는데 기억이 나냐? 동지는 기억이 나야 돼. 현석이는 분명히 기억이 나야 돼. 왜냐하면 현석이가 그래도 이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그치? 보이타 기억 안 나? 보이타 기억이 안 나. 참 큰일이네. 전문대들이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보이타인데 이 J 발음이 있어요. J 발음. 보이타인데 이 J 발음 나오면 아주 곤란해. 왜냐하면 한 번도 저런 거를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뭐 그냥 보이타야 보이타 모르네. 이게 구라파 중에서도 동그라파 쪽에 있는 사람이 J자를 이렇게 꼴란드로 보이타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보이타 아버지는 물리학자고 핵물리학자고 보이타 형은 스트롱리 코릴레이트 일렉트론 시스템에서 어떤 크리티컬리티라든지 이런 거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동생 보이타는 또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또 이론 물리학자가 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아버지는 핵물리학자고 아들들은 고체 물리학자예요. 피셔의 그 아저씨들은 세 사람이 다 같은 필드에서 같이 활약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 응? 그런데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새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달라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하나 볼까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천연조체가 있어요. 그래 여기다가 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있고요. 커런트가 그러면은 그 주위에 뭐가 있느냐면은 볼텍스들이 이제 이쪽에 아니 슈퍼커런트가 있으면은 커런트가 있으면 그 주위에 항상 뭐가 있느냐면 볼텍스가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마그네틱 필드가 초전도체로 이제 뚫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때 물론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면은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마그네틱 필드는 커런트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커런트가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거고 링 볼텍스가 거기서 형성이 돼요. 하여간에 이 볼텍스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쳐가지고 볼텍스들이 링 볼텍스건 뭐건 하여간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었더니 이제 슈퍼 커런트가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마그네틱 필드를 다 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슈퍼커런트는 왜 흘렀느냐면 슈퍼커런트는 흐르는 이유가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그 마그네틱 필드를 서프레션하기 위해서 슈퍼커런트가 이제 인디스된 슈퍼커런트가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딱 끄면 슈퍼커런트가 없어져야 돼요. 왜 없어져야 되느냐면 스크린은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볼텍스들이 이 안에 이렇게 피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텍스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볼텍스가 피닝되어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슈퍼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슈퍼커런트가 이게 줄어들긴 하는데 갑자기 0으로 뜨는 게 아니라 슈퍼커런트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이제 디케이를 할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슈퍼커런트가 디케이를 할 때, 이 슈퍼커런트가 디케이를 할 때 볼텍스 같은 것들이 피닝이 시원치가 않다 그러면 촥촥촥촥 해가지고 금방 없어질 거고, 이게 피닝이 이제 아주 쌈박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지 못하게, 포텐셜이 인피니트가 된다. 그러면 꼼짝달짝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슈퍼커런트가 계속해서 이제 흐를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모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앤더슨 킨 라이크 하는 모델이 있었고, 하나는 인피니트로 가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지면서 두 개의 모델이 있었어요. 그럼 앤더슨 킴은 어떻게 할 거냐? 앤더슨 킴은 이게 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트로 되는 거는 쭉쭉쭉쭉 떨어지지 않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떨어지는 그 모양을 이렇게 보면, 떨어지는 모양을 보면 그때 포텐셜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볼텍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슈퍼커런트가 떨어지는 그 모양을 보면은 이 포텐셜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커런트에 의해 가지고 이 커런트를 직접 재면 좋겠는데, 커런트를 직접 재려면 가위로 초전도체로 잘라야 될 거다. 그건 이제 쉽지가 않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뭐를 재느냐면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재죠.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재는데, 마그네타이제이션에 뭐를 재느냐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시간당 변화율을 이렇게 재는 거를 봐서 그 모양새를 보면은 이 모양새를 보면은 이 포텐셜의 모양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리 스펠링 많이? 아직 맞아요. 말리. 한글로 쓰면 똑같아요. 말리가 있는데, 말리가 있어. 말리가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포텐셜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알아내는 그 기법으로 글쎄 실험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죠. 일본이가 이제 기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논문까지 쓰고 미국 가라 그랬는데 이제 논문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는다고. 그것도 데이터 들고 가서 또 미국에서 뭐 중간고사 때 쓰고 그러지 말고 가기 전에 다 쓰고 가. 약속했지, 그치? 안 쓰면은 못 가. 응? 이제 말리의 방법을 가지고서 뭐냐면 이 포텐셜의 모양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리건 하여간에 이 말리건 뭐건 하여간에 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포텐셜의 G 디펜던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이게 외부에서 이 마그네틱 필드를 끄면 그래도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텐데, 한 놈은 어떻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살아남을까?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는데, 한 놈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겠냐? 시간에 따라서 하여간에 죽긴 죽겠지. 죽긴 죽겠는데,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죽는 놈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죽느냐면 이렇게 죽는 놈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죽는 놈은 내 생각엔 이렇게 죽는 놈은 뭐 어떤 놈이지 이게? 이렇게 죽는 놈은 이게 포텐셜이 약하게 돼 있으니까 볼텍스들이 탁탁탁탁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죽는 놈들은 요 1번이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제 1번이 될 거고, 여기가 2번이 될 거고. 뭐 뻔할 뻔짜지. 1번은 그냥 잘 빠져나오니까 결국 0으로 갈 거고, 2번은 잘 안 빠져나오니까 2번 식으로 나올 거야.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근데 두 개 다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샥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가고 가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처음에
이 이니셜리 변화는 이니셜리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다가 그 마그네틱 필드를 탁 꺼버리니까 처음에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샥 주는 그 모양은 이렇게 될 거고, 또 이제 가는데 당황해서 가긴 하지만 하여간 이쪽은 그래도 계속해서 의리가 있어가지고 슈퍼 커런트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지금 볼텍스들이 다 밖으로 차버려가지고 슈퍼 커런트가 0으로 가는 거고, 이 두 개의 모양이 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로가리즘이 하여간에 뭔가 뭐 로가리즘의 t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휙 지나가다가 처음엔 휙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는 모양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이 모양새가 뭐냐면 로가리즘의 t 인전세가 문제. 그래가지고 커런트 볼티지 릴레이션에서부터 이 모양들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런트 볼티지 릴레이션에서 볼테지가 말이지, 볼테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익스포넨셜 이렇게 써놓고, 예를 들어서 U0 이렇게 써놓고 KT 이렇게 써놓고 J 오버 J0 오버 J에 만약에 뮤다. 이거 뭐냐면 이게 볼텍스들이 이게 다 적대운동 0은 아니고 이게 깊이 박혀 있지만 열이 이거를 지금 썸말리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밖으로 꺼집어내는 그 현상이니까 KT분의 포텐셜, 그래가지고 그것만큼 이렇게 하핑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하핑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J0에다가 J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 J가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 빠져 있었는 그런 모양들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모양이고,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는 VT 이렇게 써놓고 익스포넨셜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KT 써놓고 U0 써놓고 1 마이너스 아까 뭐였지? J 오버 J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분의 3을 넣을 때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않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그 모양새가 이제 다른 포텐셜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이놈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J를 꺼집어낼 수 있어요. 양쪽에다 로그를 피하면 로그 V는 마이너스 U0의 KT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거기서 J를 이렇게 꺼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매직을 부리면 앤더슨 킴인 경우에, 이 앤더슨 킴인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커런트가 JC에다가 앤더슨 킴이 이렇게 돼. 1 마이너스 KT에다가 U0에다가 로그에 1 플러스 T 오브 T0 이런 예? 그 다음에 위에 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위에 거는 이거는 이제 1번이에요. 이거는 앤더슨 킴이었고 2번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 계산해봤어요. 조금 엉뚱으로 계산을 했지만 계산했어요. 힌트는 하면 어떻게 완터를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써놨는데 JC에다가 KT에 U0 이렇게 써놓고 로고 써놓고 T에 T0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또 모양새가 달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 모양이 나오더라. 이게 봐. 1번을 보면 T가 오래되면은 이게 이거하고 같아지면서 이게 제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2번은 이게 T의 T0인데, 물론 T가 이렇게 커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로그에 T가 커지니까 이게 전체가 인피니티 쪽으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되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이 뮤 값을 보니까 뮤 값이 얼마냐면 보통 뮤 값이 한 7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거 7분의 1인 경우거든. 뮤 값이 7분의 1이면 마이너스 7승이지. 큰 것에 7승분의 1인가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슬롭이 이쪽은 좀 적어요. 슬롭이 한 7분의 1 정도 이렇게 지나갔다 하시면 많이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보면 여기서 보면 요거 일자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로고 T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내려가는 게. 하나는 로고 T 의존성에다가 로고 T에다가 뭐가 되느냐면 이게 마이너스 7성. 하여간 한쪽은 이렇게 좀 천천히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 두 개의 수식을 말이야. 두 개의 수식을 한 개의 수식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가 이게 한쪽은 극한, 이런 극한이고 한쪽은 뭐냐면은 앤더슨 킹 극한이고 한쪽은 무한대의 극한이지만 한쪽은 모양이 1-KT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μ분의 1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면은 거의 하나의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걸 증명하는데 굉장히 다른 두 개의 종류의 포텐셜을 넣고서 JT를 최대값으로 한번 해봐서 하나는 1 무슨 꼴이고 하나는 1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는 1 무고 하나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두 개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고 JC에다가 1 플러스 뮤 KT 뮤 제로 1 플러스 로그에 1 플러스 T 마이너스 T 제로에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뮤분의 1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두 개가 이쪽이 이제 굉장히 작다고 치면은 1 플러스 x의 n승은 어떻게 되느냐면 1 플러스 nx가 되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뮤하고 뮤분의 1이 없어져 가지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1 마이너스 kt 뮤 제로에 이렇게 나가지고 위쪽이 나오고 이쪽이 만약에 굉장히 작으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도록 있어요. 똑같은 수식이고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7분의 1이지 그러면 무엇에 7분의 1 꼴로 이렇게 되니까 무엇의 1승은 이게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1은 굉장히 천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이렇게 가느냐 이 두 개가 좀 로가리즘릭하게 가긴 하지만 파워의 7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하여간은 뭐냐면 둘 다 두 수식을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포텐셜이 굉장히 다른 극한의 두 개의 경우에 그 크리티컬 이 커런트의 그 디케이하는 모양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서로 다른 건데 다른 거를 하나의 극한으로 하니까 그 중간 과정의 포텐셜이지 그런 것들도 그러한 중간의 모양을 따를 거고 굉장히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디케이하고 익스포넨셜 디케이로 그런 모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참 어쩌니까 그 양쪽 두 개를 딱 알고서 그 사이를 다 이렇게 메꿔버리는 그 펑션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고 여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쉬운 거를 또 놓치고 말이지. 그래도 또 이영숙 씨 어려운 거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볼텍스 글래스 이론으로 뭐 5분? 5분? 시간은 또 기똥차게 제가 잘 알아요. 우리 동진이가 시간을 뭐 하나라도 잘해야지, 그지? 시간 지키는 걸 기차게 잘. 이렇게 있으면 볼텍스 있으면 뭐냐? 이 볼텍스가 막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이제 HC1이고 이게 HC2잖아. 그래서 이제 옛날 초전도체는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초전도체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공허 초전도체.
볼텍스들이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레티스를 이루고 있었다 그랬어요. 볼텍스들이 레티스를 다 이루고 있어요. 옛날 조형 있죠. 깨끗한 초전도처럼 보면 볼텍스가 이렇게 되는 거는 막 그냥 눈으로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HCP인가요? 근데 이제 플락체이션 같은 거 이제 가자. 고온체전 붙여야 되는 클리런스를 이제 잡아주고 인터레이어 커플링 잡아주고 이러니까 볼텍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놈들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놈들은 리퀴드처럼 그냥 자유롭게 볼텍스들이 막 이렇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볼텍스, 리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볼텍스 이제 볼텍스 레티스를 만약에 이루고 이게 피닝이 없으면 이게 크리티컬 커런트 데스티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클린하면서도 볼텍스에 피닝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삼각격자를 이루면서 크리티컬 커런트 데스티가 이제 살아남게 이제 피닝이 조금씩 더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레티스를 이루지 못하고 이놈이 이제 쭈그락쭈그락 이제 조금씩 쭈그락 되면서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면 격자가 이렇게 레귤라리티가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상태가 이런 식으로 레티스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더 심한데 그것들이 이제 글래스를 이룰 수가 있더라고요. 레티스를 이룰 수도 있고 글래스를 이룰 수 있어요. 레티스를 이뤘을 때는 열을 가하면 레티스가 밀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시간에 밀팅 이론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팅 이론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글래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노말이다. 그럼 옛날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노말. 이게 초전들. 그럼 초전도하고 노말을 구별시켜주는 것들이 뭐냐? 초전도하고 노말을 구별시켜주는 것들은 이거는 여기는 후포페어들이 있고 여기는 후포페어들이 맛이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후포페어가 있으면 후포페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웨이브 펑션은 이런 식으로 웨이브 펑션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쪽은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먹어요. 이쪽은 이런 웨이브 펑션을 쓸 수 있어요. 뭐가 차이 나냐면 이쪽은 스퀘어가 있고 이쪽은 스퀘어가 있어요. 시메트릭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세타가 이쪽에 고정이 돼 있고 세타가 고정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페이지가 이제 시메트릭하고 페이지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브로큰. 그래서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는 뭐냐면 무슨 시메트리가 브로큰 했느냐 그러면 페이지에 관한 시메트리가 브로큰. 저 정도는 페이지 시메트리 쪽이 이제 브로큰 그런 페이지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근데 이쪽을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페이지가 시메트릭하고 이것도 페이지가 시메트릭해요. 페이지가 왜 시메트릭 하느냐면 리퀴드를 이뤘기 때문에 볼텍스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한 점에서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이게 하나가 될 필요가 없이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페이지가 서로 똑같고 따라서 이쪽하고 이쪽은 시메트리가 브로큰한 상태가 아니다. 물론 후포페어가 여기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보온 처리나 이렇게 서멀 플럭츄에이션이 큰 경우에는 HC2를 우리가 정확하게
디파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넘어가면서 시메트리가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죠. 시메트리 브레이킹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페이지 트랜지션이 나타나지 않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스오버라고 해요. 그런 거를 크로스오버라고 해요. 또한 이 페이지 시메트릭한 경우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경우를 보면은 밀팅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볼텍스 글래스로 이렇게 하여간 볼텍스 글래스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항이 0이고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글래스를 이룰 정도로 피닝이 밑에서 꽉 잡아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저항이 0으로 되는 거고 이쪽은 저항이 0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저항이 0이고 한쪽은 저항이 0입니다. 그럼 이 저항이 0인 쪽은 아까 이렇게 보면 그 포텐셜에서 앤더슨 킴의 포텐셜보다는 어떤 포텐셜이 더 잘 맞아 들어갈 거냐면 J5고 J0의 알파슨 같은 거고요. J가 0으로 가면은 갑자기 이제 포텐셜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한 번 물에 빠진 놈은 도대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포텐셜로 가는 것들이고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위쪽은 볼텍스들이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볼텍스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볼텍스 코드는 노멀하고 마찬가지가 되니까 티피컬한 오음의 법칙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오음의 법칙이 성립이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초전도로 가는데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초전도로 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볼텍스 리퀴드에서 볼텍스 글래스로 가는 그 페이지 트랜지션을 보면 하나는 노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나는 초전도도 왕창 센 초전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두 가지를 이제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쪽을 연결을 시켜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페이지 트랜지션이 있다. 그게 뭐냐면 볼텍스 리퀴드에서 볼텍스 글래스로 가는 그런 페이지 트랜지션이 있고 그 볼텍스 리퀴드에서 볼텍스 글래스로 가는 페이지 트랜지션은 리얼 페이지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거기서 스케일링 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러면 스케일링 로는 우리 마그네타이제이션에서 여러 가지 스케일 로가 나타난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제 스케일링 로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케일링 로가 나타나느냐 그 스케일링 로를 어떻게 하면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항을 측정하고 IB 캐릭터리스틱을 측정을 하면 그걸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지 이런 아저씨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볼텍스 글래스 트랜지션이 있다는 걸 알았고 볼텍스 글래스 트랜지션으로 페이지 트랜지션을 할 때 IB 캐릭터리스틱하고 스케일링 로가 어떻게 변합니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클리어한 비유 포인트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휴지가 아니라 피셔 휴지 그 논문이 거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보냈고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용평 가서 50분 강의를 할 때는 볼텍스의 멜팅하고 볼텍스의 글래스 트랜지션으로 가는 그거를 짧게 해가지고 그때 강의를 하려고 그래서 강의록을 누가 준비를 한다고 자청을 했느냐고 자청을 한 게 저기 있는 저 우리 동진이 참 착해 그런 걸 다 찾고 아주 작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